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팔자세에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2,357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리 없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었고 코스닥은 0.63% 상승한 6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제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과연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큰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오늘 국내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저희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볼 텐데요. 지금 8시 42분이고 장 시작을 한 1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부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리스크로 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출발할 것도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뭐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뭐 동시효과는 아직 뭐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한 40포인트 정도 급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사실 북핵 실험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는 좀 북한에서 실험한 강도가 상당히 좀 세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1차 때부터 5차 때까지 야금야금 이제 폭발력을 늘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폭발력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금융시장도 그런 이제 강하게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단순하게 오늘 하루만 겪고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오늘 뭐 하루만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야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까지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좀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볼 만한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뭐 아무래도 시장이 빠졌다가 회복하는 타이밍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하락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락할 때 그럼 어느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한미약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미약품은 이제 2015년에 이제 기술 수출 잭팟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하락 구간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한 지 지금 좀 한 2달 정도? 2달은 좀 안 됐네요. 지금 8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실 사노피의 기술 수출한 사노피가 7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올 4분기부터는 에페글레나타이드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입니다. 3상 진입에 대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3상 이후에 10판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로열티 수익까지 상당히 크게 실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얀센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달에 일상이 중단이 되면서 사실 그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이후에 중단됐던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인데 이런 게 이제 또 임상 1상을 하겠다라고 지난달 23일 날 FDA부터 이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1상 진입하고 2상, 3상 가면서 단계별로 이제 마일스톤 유입도 가능한 상태고요. 또 신규 R&D도 지금 뭐 올모티님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국내 임상도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차질을 빚었던 임상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자체 임상 그리고 기술 수출
의해서 기술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신약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데 투신연기에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서 단기간에 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전일 종가가 뭐 41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40만 원 언더 한 39만 원 전후로 해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44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미약품이었고요. 39만 원 아래에서 매수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매수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월요일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실지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8월 7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지금 2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살펴보죠. 6월 16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대한광통신이 4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사막 콘덴서부터. 네, 일단 사막 콘덴서는 일단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뭐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는 이제 한 주기 때문에 좀 일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4,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일단 이 라인이 이탈됐을 때는 뭐 현금 하셔가지고 일단 수익 부분을 챙기시고 그 현금으로 나중에 저가 매수 관점을 좀 진행하시면서 좀 더 주가가 빠지는 것은 좀 더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막 콘덴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봐야겠죠? 대한광통신. 네. 예. 역시 대한광통신 국내 대표 광케이블 전문 업체로 국내 유일의 그 광섬유 제작이 가능한 기업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 견조한데 5,000원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고요. 지금 손절가로 말씀드린 가격이 잠시만요. 가격적인 거는 21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 홀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1선이 지금 4,000원 부근인 것 같은데 4,000원 터치 않는다면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대한광통신까지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일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렸던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LG 관련 그룹주 흐름이 좋은데요. LG전자는 2.5%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인 V30이 침체된 MC 사업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엇갈렸는데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긍정적인 의견. LG전자 이제 가전사업부의 성장과 그 TV OLED 시장을 주도하는 점,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사업 성장 동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장사업부, 자동차 부품 사업부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하반기에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을 약 6천억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그 성장 동력 방금 말씀드린 VC 사업부 같은 경우는 GM 볼트 11개 부품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JKW라는 오스트리아 그 헤드램프 조명업체의 인수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장된 바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견해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V30의 출시로 그 약 130만 대에서 150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썩 나쁘지 않아서 침체된 MC 사업부 적자를 좀 축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 기관 수급이 지금 한 주 동안만 1,100억 넘게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1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향후의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시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팻말 들어주신 최재훈 연구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LG전자가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들은 일단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근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냈었던 신작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흥행에 다 실패를 하면서 MC 부분에 대한 적자 폭만 사실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오늘 나왔던 이슈들은 이 MC 부분에 대한 수익성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가전제품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호조세들, 또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큰 상승이 10% 정도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전장 사업 업체를 일종 금액 전장 사업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급등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장의 신제품 휴대폰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주 내내 코스피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주가가 크게 놀렸을 때, 특히 이제 지난 지지선 라인이었던 한 78,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마지막 거래일 기아차의 주가가 0.28%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통상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로 주가가 소폭 올랐던 건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추세 전환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이신데요.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그 향후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기아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약 1조 내외로 좀 이 부분이 3분기에 충당금으로 잡힐 예정이라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4만 주 이상 외국인이 매도한 것을 보아도 좀 그 향후 리스크에 대한 요인은 좀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본업에서 북미 쪽에서 실적 개선 여부,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너무 크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물론 신차 K2 크로스나 환츠나 포르테 후속 푸르디, 그리고 K4 후속 카이선 등 다양한 신차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매량도 좀 앞으로의 판매량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들어서 부정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기아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모두 부정적이어서 김지훈 차장께 여쭤봤고요. 저희 이번에 휴온스 보겠습니다. 휴온스의 주가는 14%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유럽, 러시아, 브라질의 현지 기업에 1,000억 원의 규모의 휴톡스를 공급하는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거고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이제는 휴온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 급등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 휴온스의 보톡스 사업에 대한 그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사실 휴온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보톡스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타날 때 이런 대부분 리스크가 터졌다라는 건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놀렸을 때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놀렸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들, 특히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휴온스가 지난 거의 1년 넘게 뚫지 못했었던 66,000원, 67,000원 라인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들이 조금 적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목표가를 한 9만 원대까지 잡으셔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눌렸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로 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 7만 원 초반까지 좀 더 기다리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온스는 9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에 FN 리퍼블릭의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FN
FM 리퍼블릭의 주가는 장중에 18% 이상이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종가는 4%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의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된 거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이번 종목은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굿 의견부터 드릴게요. 취재원 연구원님. 네, 일단 아직 화장품 업종들이 이제 살아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제이준 코스메틱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FM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 뭐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쪽에서 마스크팩에 대한 점유율이 약 그 쇼핑몰마다 다르지만 1에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FM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종가가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하단으로 한 2,900원 선을 크게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재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크게 특히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특히 2,600, 2,700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라인에서 충분히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FM 리퍼블릭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는 배드 의견을 주셨거든요.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FM 리퍼블릭 아까 최정 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이준 코스메틱의 그 마스크팩 중국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굳이 그 제이준 코스메틱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제이준 코스메틱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FM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2년 연속 적자인 회사에 시총이 지금 1,458원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나는 수익성이 너무 안 나는 좀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00만 주 FM 리퍼블릭이 600억 원의 그 양도를 받았는데 그 양도 금액에 대한 적정한 인수 금액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약간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물량에 저는 불확실성에 더 좀 큰 장점을 봐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봐서 부정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U+를 살펴볼 텐데요. 주가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대규모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 공급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이시네요. 두 분 모두. 최재원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통신주 전반에 대한 의견이 될까요? 네, 일단 통신주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최근 흐름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하락폭이 16,000원에서 14,000원 소반까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사실 크게 터지면서 이제 한 6%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부담이 좀 높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긴 기간 동안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오면서도 사실 하단에 20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지난해 7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때부터 하단으로는 항상 200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에서 13,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방으로 12,000원대, 11,00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접근하기에는 오늘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코스피 흐름들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4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이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대북 무력 응징 시위에 나선 거고 어제 있었던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 또 여기에다가 북한은 9월 9일에 건국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불거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국내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들이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에는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2%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만에 하락세이고요. 22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 일제히 1에서 2%대 낙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2.5%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상했다시피 현대차, 포스코, 또 LG화학, 네이버까지 모두 1에서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그러니까 전거래일보다 1.62%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320선 겨우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사흘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약세 출발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2.65% 하락한 64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시죠. 지금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계신데 일제히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도 2%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8%,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각각 4%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 종목의 움직임인데요. 로에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 종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로메드, 코미팜, 포스코, 캠텍 모두 2에서 4%, 많게는 4% 이상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의견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최지원 연구원. 네, 일단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보다는 홀딩하는 의견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을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주 중으로 특히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쯤으로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사실 많이 팔고 있지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수급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한 리스크가 항상 이제 이슈가 부각됐을 때마다 장기적인 장 조정 이후에 바로바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 쪽에서의 그런 공식적인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 중으로는 장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코스피가 조금 낙폭이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는 한 7, 8개월 정도 동안 상승 흐름들 좀 이어갔었는데요. 사실 이번 달까지 조정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실 외국인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3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들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흐름들에 대해서 사실 따라가는 흐름도 사실 적었었고요. 이제 키맞추기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 몰렸었던 매기들이 특히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더 높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봉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중순부터 좀 크게 많이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컸을 때는 그 반등폭이 사실 좀 길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힘이 좀 더 강하다는 점. 특히 그동안 코스닥 쪽에서의 그런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를 하실 거면 특히 대형주를 하실 거면은 화학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주가 회복이 빠를 것이다. 오늘의 급락은 이번 주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에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그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지금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이제 10종목의 종목씩을 추천드리게 될 텐데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5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10번째 12종목으로 덴티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됐을 때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하단의 익절가, 손절가 라인들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내내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창사 이후에 최대 매출을 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적 부분들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쪽에 대한 해외 매출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쪽에서는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을 한 15% 정도 가져가면서 이제 점유율 자체는 2위 업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약 3위까지 좀 뛰어오르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슈들 좀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임플란트 쪽에 대한 보험 지급률을 좀 더 50%에서 30%까지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임플란트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덴티움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섹터로 묶어가지고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덴티움 흐름보다는 다른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냥 덴티움 같은 경우와 다른 업종 대비했을 때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었고 이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인 그런 투심이 긍정적이라는 점 좀 체크하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사실 화학주들은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로 이제 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적인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부분들, 또한 전지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게 주가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가로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배터리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제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LG화학의 실적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이번에 그 전기차 의무생산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량이 2020년도까지 했을 때 2020년도까지 현재 생산량보다 6배를 더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술력 가지고 있는 LG화학의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유가라든지 전체적인 환율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부분, 특히 기초화학 제품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배터리 쪽보다는 좀 더 그 매출 부분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인 화학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이어가고 있고 특히 전기차 쪽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4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는 좀 의견 드리면서요. 충분히 대형주 중에서 힘은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최근 반도체 OLED 쪽의 섹터들의 그런 단기적인 그런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하락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홀딩하셔도 되겠다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 그리고 OLED 쪽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투자가 많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비 공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잡힐 예정이었었던 6세대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단기적인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도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큰 슈팅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주 거래처 쪽,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쪽에 대한 LCD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출 부분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잡힌다라는 점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전체적인 장 부분들과 함께 한 2%대 하락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단으로는 이제 21선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23,000원 정도를 지금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손절가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익절가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21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잡아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보다는 굉장히 낫겠죠. 특히나 전기차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탑픽 종목으로 뽑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들은 견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 전기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력 제품이었던 전력 변환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하에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이제 증대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런 콘덴서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다변화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델파이 그리고 중국 업체들까지 공급처를 확대하면서 한 업체 매출이 많이 확대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한 20억 정도 잡힐 예정인데, 내년에는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국적에 대한 매출 성장 부분들이 이제 초창기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향후 성장 가능성 아직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눌렸을 때 한 23,000원까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분기 이후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이어서 2분기까지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한 미국에 대한 시장 건설 경기, 특히 주택 시장이 많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건설 기계 수요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그런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륙 개발 위주로 단행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서 건설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그런 건설 기기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이 한 7만 대 정도 나왔었는데요. 작년 전체 굴삭기 판매량이 6만 2천 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올해 굉장히 큰 판매량의 증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굴삭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중국 쪽에서는 중국 자회사인 두산 공정기계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면서 지금 그 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 부분들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신흥국 쪽에 대한 시장도 최근에 건설기기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조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 자체가 7,000원, 8,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특히 나는 대형주를 좋아하는데 조금 싸게 잡아서 오래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남은 탑5 종목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예상을 했었는데 있었습니다. 시초가의 양지수가 모두 급락 출발이 됐었고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보시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11% 내린 2,331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316포인트로 4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출발이 됐었는데요. 지금 하락폭을 그래도 많이 줄인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장 초반부터 투매에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1,000억 원, 762억 원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포스코 역시도 약세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 포스코는 강세로 전환이 됐죠. 최근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 또 앞으로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2%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1%대로 줄였고, 또 앞서서 SK하이닉스 역시 3% 급락해서 1%대로 줄였습니다.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1에서 2%대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시초가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 지수 643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650포인트 전일 대비 1.6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도 낙폭을 줄인 거고요.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고 계신데 역시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입만이 534억 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죠. 셀트리온 대장주죠. 1%대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장 초반에 메디톡스와 휴젤이 4%대 급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메디톡스가 2% 가까이, 휴젤은 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로에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1% 이상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밖에 코미팜이나 포스코 캠텍은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봐드렸고요. 오늘 전약 후 약장인지 전약 후 강장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앞서 일부 시간에 전문가가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지훈 차장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살짝 한 말씀 들어보고 5종목 공개 도와드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저도 그 북한발 지정 확정 리스크는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여지까지 1차부터 5차까지 핵시 여론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5일 내에 빠르게 좀 주가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과거의 주가 흐름을 참고해 봤을 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수급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서 오히려 좀 조정장에서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공개해볼까요? 10위부터 6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예. 10위는 GS건설인데요. GS건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 모멘텀에서 정리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도 만나보고 건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생각보다 그 정책적인 부분에 그 8월 2일 날 나온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단기 투기 수요 억제 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고는 하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주택 부분 그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악화된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최대 그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인데 그럼 가격적으로 상당한 하락이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시장 이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인데 이게 1월 달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4월 달에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될 전망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그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 수도권 집중적으로 좀 해서 좀 타격은 적을 전망인데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트 매수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은 좀 포트에서 제외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현대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GS건설과 현대산업의 가장 큰 차이는 해외 플랜트 비중인데 해외 플랜트가 조금이라도 비중이 높은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은 해외 플랜트의 수주 실적에 따라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어 보이나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그 90% 가까운 국내 산업 위주라 오히려 현대산업은 더 그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대산업도 좀 안타깝지만 좀 그 포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주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공매도 세력이 좀 의도적인 누르기가 있었다고 보고요. 여전히 OLED 기술에 대한 본격화 방향 그리고 12년 만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부활한 소니 OLED TV 런칭으로 글로벌 OLED TV 패널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8세대 OLED 신규 캐파가 월 60K 수준으로 풀 캐파 가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77인치 패널 그리고 LG전자 소니가 상반기에 출시한 OLED TV 신모델 월페이퍼의 TV와 CSO TV의 패널이 생산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OLED 라인 투자로 중국 세트업체 대형 OLED TV 시장 좀 진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익성 높은 55인치 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패널 물량 증가와 수율 안정화로 수익성은 좀 점차 더 상반기보다는 좀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아까 말씀드렸는데 V30 그 폰에 대한 기대감도 좀
MC 사업부 적자에 대한 V3 폰과 구글 픽셀 폰 출시로 그 6세대 플렉스블 OLED 신규 E5 라인이 좀 400만 대 가까이 좀 생산량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OLED 관련해서 매출만 연간 올해 1.5조에서 내년 2.4조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2017년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퍼 5.5배, PBR 0.8배 수준으로 가격적으로는 2017년 5월 상반기 가격이 28,250원 약 저점 수준인데 현 주가 기준 한 10%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4만원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업종 자체도 저도 아까 최재훈 연구원 말씀하신 화학업종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납타 크래커랑 에탄 크래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최근에 리스타킹 그 수요하고 스파성 수급 타이트로 에틸렌과 부타딘 그 기초 유분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세에 있습니다. 특히 7월 달에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발표 후 연간 270만 톤의 수입량이 감소했는데요. 그 PE하고 부타딘 반등에 따라 NCC의 마진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요. 경쟁사 포모사, 대만의 포모사 그리고 일본의 미츠이케, 프랑스의 토탈, 영국 사비, 핀란드의 보라시스 등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대규모 글로벌 업체의 정기 보수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타딘 캐파가 연간 40만 톤을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어서 지금 2018년에 그 미국 ECC 완공으로 좀 1조 원대 현금을 확보했고 3분기에도 8천억대 영업이익, 4분기에도 6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어 연간 15.6조 원 매출. 그래서 폴리에틸렌과 폴리글리콜 위주가 아니라 좀 더 ABS와 PC, PP, EBA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제 더 이상 좀 저평가 받을 이유는 없다. 코스피 화학업종의 평균은 퍼가 약 11배 수준입니다. 근데 롯데케미칼 여전히 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36만 3천 원을 그러니까 현주가 수준의 약 10% 수준입니다.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45만 5천 원까지는 좀 지속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카카오인데요. 총 주요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4.7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EPS 성장률은 약 40% 수준입니다. 글로벌 동종업계 EPS 성장률 28%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요. 글로벌 선도업체 투자 방향,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강화, 기술 투자 강화를 카카오도 선도업체들의 그 투자 그 방향에 맞게 지금 상당히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비즈니스 광고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약 15% 이상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천억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1,250억의 카카오 페이지 사업, 그리고 2,300억의 카카오 페이지의 그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신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핵심은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가입자 가치는 메신저 가입자 가치보다 크다고 지금 굉장히 업계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네이버의 라인 가입으로 라인의 글로벌 가입자 급증으로 네이버의 주가가 약 300% 넘게 상승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고요. 네트워크 효과로 세대 확장에 따른 금융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그 카카오의 금융 쪽 사업의 지분 가치는 7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뱅크의 흥행 선고, 그리고 은산부재 규제 완화 후 이 지분,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10% 지분 확대,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카카오페이 커머스 플랫폼과의 그 커머스 플랫폼 앱투앱의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역시 실적이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광고 단가 상승 효과 등 카카오는 가격적으로 보시면 62평선 구간 10만 8천 원을 깨지 않으면 15만 원까지는 중장기 우상향의 흐름을 보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6위는 경동나비입니다. 경동나비도 상당히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하고 러시아 벽걸이 가스 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분기에는 주요 제품 보일러와 순간 온수기 매출이 지역적으로 좀 고르게 성장해서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일반의 5분의 1 수준으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배출해 연간 2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콘덴싱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판관 비율 안정화로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요. 역시 그 보일러는 3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 진입으로 영업이율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펀은 12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3분기에는 역시 중국 정부도 친환경 정책인 석탄 개조 사업으로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북경 공장 또한 생산 캐파를 3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과 러시아 등 글로벌 해외 법인의 시장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어 미국 성수기 효과와 맞물려서 작년 하반기 5%의 이익률을 올해 하반기에는 약 8.9%까지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라 지금 32,500원이 단기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다면 4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10가지 종목 중에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오히려 업종별 종목별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이고요. 그 중에서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바이오 신약의 이제 임상 1B 계획을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수출 협력사가 이번 임상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상 승인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임상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신뢰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계속적인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60일선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3,3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1,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남은 종목들 공개하겠는데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탑5 종목 보겠습니다. 네, 5위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는 이제 지난번에 5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도달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목표가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전체적인 장이 좀 빠지는데도 크게 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고요. 하반기 들어서 실적 개선 폭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특히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이번 달에 공개했었던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도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3분기 초부터 노트 8향으로 인한 그런 디타이더 포함한 4개 제품의 이제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노트 8이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 흥행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폭의 매출 개선세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된 특히 베트남 쪽에 대한 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영업 원가 구조에 대한 개선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실적 개선세를 좀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 수준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에는 5만 5천 원까지 홀딩하시고요. 하단으로는 지금 21선 부근 4만 6천 원, 7천 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조금 열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전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뭐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스코 ICT가 크게 이제 좀 실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모회사인 포스코 쪽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특히 안정적인 영업이익 부분들이 연간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안정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포스코향으로 인한 스마트 팩토리 쪽의 사업 부분들이 올해 뭐 내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전망이기 때문에 좀 대형주, 특히 이제 시총이 좀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 조정폭이 커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최근에 주가가 뭐 이제 좀 지지분한 상황인데 6,4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민엔지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목표가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라인을 조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흥행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출범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신규 개설된 계좌가 한 300만 계좌. 특히 이제 국내 전체 뭐 시중은행의 계좌 가입 수들보다는 작겠지만 그 기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카카오톡의 접근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빠른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를 왜 말씀드리느냐? 민엔지의 자회사인 그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계좌 서비스 쪽에 대해서 이제 거의 독점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상계좌 서비스에서 점유율을 9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많이 흥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엔지의 실적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이 올해 뭐 전체적인 매출액 부분들이 300억 정도, 영업이익 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엔지의 전년도 실적을 좀 본다면은 올해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카카오뱅크가 뭐 최근에 여소신액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훌쩍 뛰어넘는 뭐 3조 원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민엔지에 대한 그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가로 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3만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저가 부분들은 이제 23,000원 부분까지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새로 한번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헬스케어 관련 업종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이 성장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후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사실 큰 상황인데요. 국내 매출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성장성 부분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연평균 30% 내외의 성장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 인바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가 긴 상황에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이 있을 때는 저가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병원 쪽, 피트니스 쪽에 대한 그 전문가용 인바디 수출이 전년 대비 한 15%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 종목은 OCI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주력 제품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좀 괜찮아지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전체적인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15달러에서 17달러 선에서 움직일 전망이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도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도코야마 말레이시아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인수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황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 공장을 굉장히 싼값에 인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 성장성 가능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 기조를 많이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전체적인 에너지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OCI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지켜보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
9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종목을 모두 봤습니다. 총 10개 종목이 공개가 됐고 1위 종목은 OCI였다는 거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남은 종목이 있죠.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LS 말씀드렸습니다. LS 일단 국제 구리 가격이 톤당 6,792달러 3년 만에 최고치 가격.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 회복세로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LS 전선, 그러니까 자회사 LS 전선인 아시아 및 중동 쪽의 초고압 그 수주 등 아무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LS 산정 같은 경우는 IT 기업 반도체와 패널 투자 확대로 설비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북미 강통신 사업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 시장과 통신선 교체 수요에 따른 LS I&D도 역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 트랙터 시장 점유율 확대로 LS M2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 계열사의 고른 실적 개선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 기관에서 7월부터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보유하시면서 10만 원까지는 우상향의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서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브랜드 로열티의 그 인상 효과 약 매출액 500억 이상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핵심 계열사죠. 하나생명의 손해율 개선, 그리고 자회사 하나투자증권의 투자 수익 등 금융 계열사 쪽 실적이 대폭 개선된다.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 약 8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계와 방산사업부 역시 4분기부터 좀 포트폴리오 조정 및 성수기 효과로 매출액이 약 400억 이상 상승할 전망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하나건설 해외 플랜트 관련돼서 축소가 그러니까 리스크 관련해서 비용 관련한 리스크가 좀 축소될 전망이고요. 역시 핵심인 하나케미칼 실적 모멘텀 견조하다. 케미칼이 25% 이상 순이익 개선될 전망이라 아직도 퍼가 5배 수준입니다. 하나케미칼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적으로 현 가격 10% 마이너스 구간이 122평선 구간 44,100원을 깨지 않는다면 6만 원까지는 추세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가능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3분기 중저가 폰과 IoT, 5G 수혜를 본격화 받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이때 3분기에 이제 주요 그 고객사들, 글로벌 고객사들이 대화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그 디바이스 성능 향상에 따라 그 주파수를 불필요한 주파수를 걸러준 소필터 모듈화의 추세는 굉장히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그 2017년 말부터 그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자율주행차를 통신이 고도한 하드웨어 부각으로 프리미엄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oT 모듈에 대한 부분인데 IoT 모듈도 하반기에 매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 GDS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 차분으로 PCB 조달, 고객사 네트워크 공유 등 최대 주주 지배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21선 14,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2만 원까지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중소형 조선사 중 가장 재무구조가 우수한 탑 조선사로 보시면 되고요. 7월에 PC선 6척 추가 수주로 연간 39척의 수주를 견조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합의 효과로 ECC 가동이 지연 재개됨에 따라 기초 석유화학 운반선 발주 단기 지연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고 중형 선박 선대 교체로 운임 상승 효과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누적 수주액이 18억 달러를 올해 목표 16억 달러 벌써 초과 달성했고요. 하반기에는 고수익 LPG선 수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업계는 전망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매각 5천억 자금 현금 확보로 연간 2.2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무구조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좀 시장의 프리미엄 가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아래 현 구간에서는 현 주가 수준에서도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기간 수급이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서 121선 구간입니다. 단기 바닥권인 98,500원과 97,500원의 평균값인 98,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3만 원까지 역시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미코입니다. 국내 유일의 5대 메이저 칩 메이커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의 반도체 생산 지역에 그 생산 거점을 확보한 유일한 업체고요. SK 하이닉스와 TSMC의 신규 코팅 기술 대거 채택으로 세정 및 코팅 서비스가 약 30% 넘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공정에 미세화 대응하기 위한 파티클 관리가 중요해서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칩 메이커 외에 또 장비업체라는 신규 성장 동력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태양 모듈 제조용 트레이 코팅과 항공 우주 산업 등 전방 산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요. 특정 삼성전자에 대한 특정 그거에 대한 최대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 불과해서 고객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 글로벌 고객사로 글로벌 고객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포인트로 보시고요. 연간으로는 1230억,
영업이익은 235를 중장기적으로 매출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성장이라 주가가 오히려 오버행 이슈로 빠질 때 신규 매수 관점하다고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LS부터 코미코까지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 월요일에 두 남자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JB스탁의 추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신데요. 다시 한번 포트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지난주는 넘어섰고 그 전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는 물론이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된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빠지는데도 추가적으로 1% 오르더라고요.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은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된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27%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온 시스템과 사막 콘덴서는 각각 5%, 9%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역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네, 지난 8월 22일에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겁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38%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8월 24일에 주셨던 LG 역시 보유 관점 4%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종목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더존비즈온이 각각 40% 가까이 또 22%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후성 역시 21% 수익을 기록해서 베스트 필살주에 올랐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먼저 봤고요.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 종목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예, 먼저 8월 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종목코드 020760. 자, 이 종목은 3차 목표가 11,300원까지 8월 30일, 또한 8월 31일 날 도달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량 30%에서 50%만 축소해 주시고 지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일진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분들은 1,850원을 돌파 후 완전히 지지해 준다면 단기, 그때도 말했던 3개월, 중기, 3개월에서 1년, 장기, 1년 이상 지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익절을 잡으면서 끝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오늘 좀 폭락이 좀 커졌는데, 어쨌든 시장이 폭락을 하든, 지정학적으로 또한 뉴스가 안 좋든 수익 나는 종목은 본절이나 익절을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주신다면 누적으로 수익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손실 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100% 청산 후 현금화 및 관망으로 지속 관망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2차 목표가 4차 목표가를 제시하겠습니다. 12,650원, 12,650원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월 22일 날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코스모 신소재 종목코드 005070. 자, 이 종목도 지금 3차 목표가 16,80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4차 목표가 18,000원까지 제시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일주일 동안 제가 방송을 못해서, 어느 정도 18,05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부터 뭐 3차, 4차, 5차, 6차, 7차 계속 가는 목표가는요, 매수가를 10% 더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시면 1차 목표가 2차, 3차, 4차가 됩니다. 제가 방송 중으로 얘기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나는 종목은 지속 홀딩하는 전략과 익절을 하면서 가는 전략이 내 매수가 곱하기 10%, 그죠? 그러면은 10,000원이면 1,000원을 더해서 계속 목표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손실이 아니라 본절, 익절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나는 종목들은 끝까지 본절과 익절을 잡으면서 목표가를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곱하기 10%를 잡고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와 일진 디스플레이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보다시피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주식이 안 좋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선물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공매도 하방의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선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달 동안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시장을 모의 투자든 아니면은 이론이라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뜻이 제가 아마 저번 주 방송을 안 하고 그 이후 한 2주 동안은 계속 관망과 현금 보유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눈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도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과 뉴스에서는 덧점 매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덧점 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지금은 관망과 수익 나는 종목만 지속 홀딩이지 손실 나는 종목 또는 현금을 확대하는 시기는 아니다. 관망과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다. 알겠습니까? 또한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가는 시대다. 또한 시기다. 이번 주 내내 물량을 진입하지 마시고요. 또 덧점이라고 진입하지 마시고 현금 확대 물량 축소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로 좀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7,851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항생지수가 또 보면은 공격적 매도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매매하면 좀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153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밑에서는 매수. 자, 국제유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상방입니다. 횡보 상방. 자, 공격적 매수가가 47.03이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지금 47.23입니다. 47.03이 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안정적으로 유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47.03이 깨지면, 뭐 안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안정적 매수가 46.84에서 공격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보다시피 상방입니다. 금이 상방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 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뜻은 주가, 경제, 시장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현금 확대와 손실 나는 것은 과감하게 100% 청산해서 관망,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을 보면 여러분들의 주식과 코스피, 주식시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은 상방입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 1384.1 부분에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안정적으로 금을 매수하시고 싶은 분은 1336.5 지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거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 FX는 보시면은 오늘 횡보로 보겠습니다. 횡보. 자, 위아래에서만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자, 안정적 매수가는 1.1861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자, 위에서는 안정적 매도가 1.19380 거기까지 오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신 전략.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기다려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요.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횡보 하방. 자, 위에서는 2469.50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2469.50. 그 부분에서는 하방 매도로 보시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74.75가 혹시나 왔을 때는 거기서 매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매도로 보는 전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저점 매수의 시점이 아니다. 관망과 현금 비중 확대가 맞다라고 조언을 하셨고요. 수익 나는 종목만 잘 들고 가자라고 투자 조언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급락 출발을 했고 지금도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수급 상황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